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전패 가족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12월 달 이렇게 좀 들어서면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녀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동시호가 때 매우 긍정적인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증시라는 게 매번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만약에 조정이 오면 주가가 좀 이제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주가는 좀 조금씩 눌러 앉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성장 가치에 있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뭔가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그 주가에서 등하락을 보이면서 경제 발전은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은 외인들의 수급은 더욱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락의 주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제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마인드 정립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의 이제 변화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중동에서 출장길을 이제 모두 마치고 나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 이제 귀국하고 나서 바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용 부장이 이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좀 나설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그냥 인터뷰 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재용 부장은 아부다비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 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런 이제 회의가 열리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각 나라와 그리고 산업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좋은 기회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세계 시장을 넓혀서 좀 살펴보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왕세제, 네, 왕세제라고 불리는 이제 이번에 이제 주최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좀 이제 주최를 하신 이제 왕세제분이 글로벌이나 이제 정재계 이제 고위 인사들이랑 이제 경제나 산업 현안을 이제 논의를 좀 했고요. 사실 이러한 건 이제 논의는 비공개 포럼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이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임원 인사들의 이제 세대 교체죠. 네, 대대적으로 완전히 파격적으로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대 상무 그리고 40대 부사장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능력제로 지금 이제 회사 경영의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변화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변화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대대적으로 뭔가 큰 변화를 지금 이재용 부장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업체인 애플에 좀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애플은 10년 만에 아이폰 생산 중단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특히 아이폰 13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혹시 끊기시는 분도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 13에서 많은 이제 버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은 2023년까지 이렇게 좀 전망이 되면서 스마트폰 업체 전반의 생산 차질이 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중국, 네, 요 이제 중국의 이제 공장에 반도체 공급 문제나 이제 전력 사용 제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 일부 이제 좀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아이폰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다 보니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의 황금 연휴는 사실 이제 모든 작업자가 생산을 준비하는 가장 좀 바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올해 이제 부품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 13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패드용 이제 반도체를 아이폰 13에 사용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수요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폰 이제 생산량도 이제 지금 보면은 50%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전 이제 세대 아이폰도 25% 정도 생산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삼촌 불패 가족분들이 아실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이죠. 네, 이렇게 아이폰 13 생산량은 이제 계획보다 20%좀 빠지면서 애플은 연말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8,300만 대에서 8,500만 대 이렇게 라인업을 원래는 이제 생산 라인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는 이제 당초 이제 계획인 9,500만 대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반도체 부족이나 글로벌 공급망 붕괴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이러한 것들이 생산 차질이 길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도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부품 이제 수는 2,000개 가량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AP가 되겠죠. 요 AP 요러한 것과 이제 OLED 패널 같은 비싼 부품이 아닌 저렴한 부품이 생산 차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플에 큰 영향을 끼치다 보면 결국에는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공장에 대한 이제 가동 시간 제한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 이런 이제 코로나19 봉쇄 이제 생산 차질에도 한몫 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솔직히 경쟁 업체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좀 팔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또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베트남을 이제 생산하는 스마트폰 기지로 두고 있고 삼성전자와 중국을 기반으로 중국 업체들도 지금 상태가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된다면 이 태풍을 절대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CEO 팩 겔싱어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2023년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좀 변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 수요 공급망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팀쿡은 이제 CEO죠, 애플의. 이분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2016년 이제 중국의 정부와 이제 비밀리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낮에 영상에서 좀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1,750억 달러입니다. 요 달러로 이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국 경제와 기술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애플이
중국에서 규제를 피하면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이저분들 일단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도니까 대략 1년은 넘게 지금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 그리고 앞으로도 금방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가 해결되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보면은 뭐 미래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차질의 부분에서는 더욱더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시장, 이제 삼성이 전부 이제 휩쓸게 된다면 결국에는 외인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외인들이 들어오면 증시에 영향을 끼칩니다. 증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또 늘어나게 되면 특별 배당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잘 되는 게 참 말하기 좀 그런데, 이제 경쟁 사회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애플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생산 차질은 좀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